SM 블록딜 부분 한번 다루고 갈게요. 제가 아침에 얘기를 했다 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블록딜 단가는 95,500원이죠. 95,500원인데 지금 75만 주가 돌았잖아요. 75만 주가 돌았는데 거래량으로는 75만 주가 안 넘었죠. 그래서 요 가격대 이상에서는 지금 아직 계속 좀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장 초반에는 올랐다가 이렇게 밀린 거죠. 그래서 75만 주 이상 돌고 9,500원대 이하로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을 때 같은 경우는 SM이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블록딜을 놓고는. 그 위에서 막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직 거래량 같은 경우도 그 블록딜에 대한 물량을 충족을 안 했기에 100%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접근을 할 때는 블록딜이 다 시장에 흡수된 거를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기도 해요. 주제기도 한데 LG전자. 네. LG전자와 관련해서 좀 질문들이 좀 있으세요. 이게 우선주를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아침부터 시세가 좀 달랐던 LG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상황에서 뭐 이거를 매도를 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건지 좀 의견들을 물어봐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제 대형주를 우리가 볼 때, 주가 위치가 일단 뭐 오늘 단기적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뭐 시세가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LG전자가 이제 9만 원 뭐 이런 구간에서의 좀 바닥권이었잖아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시세가 오늘 올라온 겁니다. 이게 과연 시세 끝일까라는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네. 두 번째는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종목을 팔아야 되냐? 아닐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올해 추정치 4조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뭐 17조 5천억. 이제 중요한 건 그거겠죠. 배당을. 주주 친화 정책을 니들은 얼마나 할 거냐 과연. 쪼개기 상장도 하고 사실 뭐 그렇게 지금까지는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뭐 나름의 사정은 있었죠. LG전자 뭐 모바일 쪽 망하면서 구조조정도 크게 했고 디스플레이 쪽도 사실 저기 OLED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전자 제품을 한 데서 마진이 또 크게 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크게 주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뭔가는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 자리라는 거 여기 보시면 앞에 이런 데 이제 지지받았던데 그리고 뭐 작년 9월, 11월 달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오면서 이런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조정은 한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큰 그림은 저는 방향을 좀 돌리는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61선과 121선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역배열이다가 오늘 시세 들어올렸기 때문에 뭐 위에서 이제 주가가 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배열로 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근데 정배열 만들어 놓고도 한 번 정도 조정 나오는 경우들 꽤나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이시면 수익이 꽤 괜찮다 하시면 평단이 많이 낮으시다 그러면 조금 더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가 부근에 왔다 저는 일단 정리 한번 하고 아니면 비중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치 있다 그러면 한 700만 원치 정도는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정리를 하고 한 300만 원 정도 들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주가가 다시 내려와서 돌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때 그때에 추가 매수를 하지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동시간대 대비해서 동시간대라고 하면 아침부터죠. 아침이면 평소의 아침, 점심이면 평소의 점심. 이 시간대를 봤을 때
동시간대 대비해서 확실히 강도가 강했어요. 처음에는 자율주행군인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 어제 시간외로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히트 펌프라고 해서 이 냉각 부분과 관련된 사업이 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좀 진입을 하고 있고, 히트 펌프 쪽은 삼성전자도 합니다. 삼성전자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 같은 경우가 보통 이런 게 더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원 시스템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근데 주가들이 반등이 나오는 공통점들을 보면 뭐 엔터 같은 경우도 한알령 부각될 때 반등이 센 것처럼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대비해서 이 가치 대비해서 주가들이 좀 빠져 있는 종목들 또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밴드 하단권에 위치한 종목들이 어떤 긍정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반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좀 말씀을 종목을 통해서 드려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나머지 종목들을 좀 보면 오늘은 뭐 HPSP 같은 경우 이제는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급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주가가 이게 또 변수가 나타난 거죠. 우리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종목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우리 봤던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뭐 3만 원 상단, 28,000원 이상, 28,000원 이상부터는 매도 준비, 한 3만 원 정도 상단 갔을 때는 또 한번 줄여줄 수 있고, 만약에 이전에 5월 16일이라든지 이렇게 진입을 해서 못 파신 분들은 또 한번 매도 기회를 줌을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 전구체 관련해서 뭐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유상증자를 한번 했는데 평균 단가는 45,000원이라고 하세요. 지금 가격은 45,650원인데 유상증자를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오늘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물어봐 주셨어요. 에코앤드림. 일단 유상증자가 얼마에 나왔냐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로 확정이 되느냐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요거를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던 건 아니라 같고요. 한번 잠시 유상증자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자금에 와 이렇게 유상증자를 크게 하나요? 네네, 시설 자금 800억, 부채 400억 갚고 일단 이거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면 유상증자는 무조건 받으시는 게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운영 자금에 사용한다 이거였으면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물려 계신 거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설 자금에다가 유치를 돈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뭐 채무 상환을 하는 것도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요거는 긴 관점에서 무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전구체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통 그 증자를 할 때 시설 투자 쪽에 비중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구체 같은 경우는 우리 수요 공급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수요초가 인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좀 선행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투자죠. 주식 시장이 있는 이유입니다. 기업들이 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이런 유상증자를 하고 하는 게 네. 결국은 회사가 뭐 공장도 짓고 뭐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때 그 투자의 과실을 갖다가
주주들과 나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네네. 유중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투자자야 하시면 하셔야 되고 저같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유중 얘기가 나왔을 때 뱉어 버렸을 겁니다. 네네. 맞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또 구분해야 되겠죠. 이수페타시스를 물어봐 주셨는데 요건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를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기다려요. 이 방송을 할 때 여러 번 녹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5일선을 이탈하고 저항받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거래일 정도 지났잖아요. 오늘 그런데 복원을 우선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은 더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시장이 상승이 나와서 갭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한 번 더 밀리는 흐름들이 나와요. 주요 지지권으로. 그렇다 보니까 좀 기다림을 말씀을 드리고 이 이전에 시가총액을 연결해 보더라도 한 1000억, 뭐 많게는 이제 1700억, 2000억 이 정도의 체력이 있을 텐데 올해 실적을 놓고 하반기 가동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뭐 3조 5천억 이 정도에서는 우선 상반기 기준으로는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만약에 3조 같은 경우로 한 번에 딱 뺀다. 그러면 그때는 시가총액 보고도 매수 가능하고 아마 그 타이밍에는 밑꼬리를 이렇게 다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지금이 3조 1000억이니까 조정 조금은 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돌아서는 단계가 나올 텐데 그 타이밍을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단계에서는 이수페타시스 매수가 가능함을 좀 열어둡니다. 예. 열어두고 업종으로 통으로 좀 물어봐 주셨어요. 통으로 원전주 좀 더 갖고 가도 될지. 예. 원전주. 원전주 종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우진엔텍 오늘 갭 잘 떴죠. 아 요새 제가 상담만 했다 하면 갭이 잘 안 떠가지고 엄청 고민이었는데 갭이 오늘 좀 잘 떠줘갖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원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간 이유가 뉴스케일 파워인가? 그 종목이 그 빅테크와의 어떤 그 뭐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나오면서 이제 이쪽에다가 바람을 한번 팍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이제 그 급등세 이어갈 수 있느냐 요거에 따라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어제 그다음에 오늘 보통 어떤 단발성 모멘텀이라도 거래 대금이 이 정도로 쏠리면 네. 한 3일은 가요. 3일을 간다는 게 3일 동안 시세가 난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3일까지는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적어지거나 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저는 뉴스케일 파워의 차트 자체는 지금 우상향으로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은 들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잖아요. 뭐 네. 오늘 보면 전력 설비도가 화장품도가 뭐 저기 원전도 조금 움직여 반도체도가 뭐 다 지금 뭐 반짝반짝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네. 요게 이제 조금 눌림에 쉬어가는 그림에서의 원전으로의 수급이 쏠림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 한 오전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도 뭐 오늘 밤에 만약 저기 뉴스케일 파워가 양봉 뽑아주면 내일 아침부터 달릴 거고 뭐 음봉으로 한번 쉬는 모습 나오면 내일 하루 좀 조용히 좀 거래대금 죽이면서 이렇게 쉬는 그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7월에 그 뭐죠? 네. 체코인가요? 체코. 네, 네. 체코 기대감도 있고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그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 팔고는 있는데 그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샀거든요. 1160억을 샀는데 오늘 아주 조금 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팔고 나가려면 글쎄요, 더 올리지 않을까요? 네네. 더 올려서 팔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전 섹터는 좀 더 간다라고 우리가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뭐 G2 파워, BH, 그 다음에 뭐 우진, 엔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는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심을 빡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걔네들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요 정도로 보고 먹을 구간이 생기면 거기서 매매는 해볼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단이 저기 좀 아래시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에노토크 같은 거 들고 있다 상한가 가고 오늘도 거의 뭐 상한가 분가에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해야 돼요. 그죠. 그 욕심입니다. 맞아요. 이틀 만에 60% 올랐는데 더 먹겠다 하면 욕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저기 뽕을 빼겠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또 수익이 났을 때 또 잘 챙기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니까 분할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통 한 50% 이상 네. 이게 단기에 네. 났을 땐 매도를 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핵심을 딱 말씀을 해주셔서 보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보이고, 종목도 다른 종목 한번 여쭤보면 요대형 같은 경우 저도 좀 궁금하네요. 매매 좀 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삼성전자가 돌리길래 네. 삼성 쪽 소부장을 진입하셨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시초 고점에서 힘없이 다 빠지는데 홀딩이 가능할지 아니면 수익을 챙기고 다시 보는지 나을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종목은 동진세미캠, 원익 QNC, TFE. 네. 자, 일단 동진쌤캠은 오늘 어제 만약에 사신 거면 오늘 수익을 챙기셔도 되지 않았을까? 매매 관점이면 챙겼어도 됐을 것 같고, 지금 그냥, 뭐 데이 트레이딩은 아니신 것 같다, 그죠? 이걸 여기서 사서 이제 조금 더 보시겠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쪽 섹터는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네. 어차피 뭐 반도체 사이클로 돌아간다 하면 뭐 갈만한 위치에서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돌파했던 구간에 갭을 메우고 동진semchem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이게 누가 봐도 그냥 저항인데 네. 저항 자리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을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저는 제가 만약에 어제 이걸 종가 매수로 했다면 오늘 여기 돌파 때 다 팔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 5% 뭐 그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팔았을 것 같고, 좀 긴 관점으로 그냥 보는 거다. 이거 그냥 한마디로 반도체 사이클 보고 가는 거다 하면 어제가 저점 매수가 잘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뭐 내일 음봉 하나 올선 부근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버틸 것 같고요. 원익 QNC도 뭐 그냥 가져가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관점은 저항이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줄 때 팔 거냐, 아니면 이 삼성전자 이제 상승으로 돌리게 되면 얘네들 다 갈 거냐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반도체는 이제 뭐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모멘텀이 HBM 그거 납품하냐 안 하냐 요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돌려야 되는 구간에서 조금 더 빠졌다. 그 다음에 이제 돌린다. 요거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어떤 사이클 관점에서의 눌림의 저점을 잡으신 거라면 보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바스켓으로 담으신 거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더 보유해보세요. 삼성전자는 돌릴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삼성전자 확실히 굉장히 진짜 돌려줘야 되는 위치에서 돌리긴 했습니다.